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적용 기사로 친다고 하면 세 번째, 그리고 산업 기사도 뭐 이러저러 한다고 하면 세 번째 과목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건 공동적으로 나오는 거고, 또 2차 시험하고 무작정 관련 있는 것이 설계, 또 이번 시간에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죠? 예. 저하고 같이 이제 이번에 합격하시고 2차 공부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도에서 우리는 점수를 많이 얻어가지고 하지 적산에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하거든요.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뭐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2차 시험 한다 하면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 시간 내에. 예, 그런데 간혹 보면 이제 끝내지도 못하고 그 정도 하는데, 물론 요령 이런 것을 이제 또 가르쳐 드리니까는 뭐하고, 이번 시간에는 모든 것을 제도하는, 그러니까 2차 시험 준비가 아니라 1차 시험 준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외운다든가 이해한다든가 이런 선에서 좀 끝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해 치수하고 선과 치수선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이제 굵은 선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굵은 선, 그 다음에 중간선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선, 이렇게 나눠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보면은 이제 0.7 이상, 그 다음에 한 0.5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위는 미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0.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0.3 또는 0.2짜리 그 샤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이제 0.7도 뭐 0.9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 홀더, 연필 심을 끼워 쓰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참조해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은 선의 종류에서 굵은 선, 그 다음에 가는 선, 중간선, 뭐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형의 구분에서는 실선은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실선이죠. 파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간격을 띄우는 것인데, 이 중에서 이것은 이제 실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서 쓰는 것을 총 털어서 우리는 허선이라고 그래요. 허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 굵은 선에서 외형선 같은 경우는 두꺼운 걸로 대상 보이는 부분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경 설계할 때는 이 정도 중간선을 가지고 하고, 외형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도면이 있다고 그런다 하면은 이 도면에 부지가 여기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그 부지 경계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면에 이제 외형선 이런 것들은 아주 굵은 선, 실선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치수선 아시죠? 예. 제가 이만한 시계를 차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이게 치수 보조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치수선 그랬죠? 예, 그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지시선,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고 끌어내는 선, 뭐 또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인출선이라고 그러겠죠. 인출선에서 여기에다 수목을 이렇게 심었다 하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빼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회전 단면선, 중심선, 수면 위, 그 물 위란 얘기죠. 이것들은 가는 실선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 쓰는 것은 수문선 해가지고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 많이 그리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모형을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 그것에 쓰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는 1.3선, 굵은 1.3선 해갖고 중심선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쓰는 것이 이제 가는 1.3선, 그 다음에 기준선, 그 다음에 피치선, 되풀이하는 도형의 피치를 취하는 기준을 표시하는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굵은 그 1.3선 같은 경우는 특수 지역선이라서 특수 가공을 하는 부분으로
특별히 요구가 필요한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이점세선 가상선에다가 동그라미. 예. 인접 부분에서 참고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거나 공구나 지그 등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가동 부분에 이동 중의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 한계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되풀이하는 데 나타나는 거에서 가상선에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무게중심선이나 그 다음에 광축선 같은 경우는 2.3선을 쓰고 또 2.3선은 1.3선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지 경계선이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다 지어주는군요. 칸막이가 이렇게 뚫어져 있는 자 다시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도 쓰고 같은 부지 경계라도 2.3선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3선을 대신해서 2.3선을 쓸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치수 사용해서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제도 연구에 유형해서 선 그릴 때는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에 사에 직각이 되도록 그리는 게 아니라 끝선에 맞게끔 그렇게 그려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에 긋기 시작해 가지고 긋고자 하는 선의 길이를 생각하여 그려야 되고 선의 일괄성 통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아주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아니 단어는 쉬운데 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의 굵기가 지나가나 같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선을 이렇게 그었다 하면 어떻게 한다? 이 선의 두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선을 긋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다 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긋는 것이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서 해야 된다. 선의 연결 교착점은 정확해야 된다. 만일에 여기서 연결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만일에 열십자가 된다든가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치수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치수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치수선에는 이것은 뭐다? 밀리미터다는 얘기겠죠. 밀리미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위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치수를 표시할 때는 치수선과 보조 치수를 한다. 이게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치수선과 치수 보조는 직각이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살표나 점으로 표시한다. 여기는 지금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살표로 표시했는데 점으로 마감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도면의 아래쪽부터 위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치수선 위아래 윗부분에서 치수선의 중앙에 기입을 해야 된다 해서 중앙에 기입을 해야 되고 이쪽에 되어 있다가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도 위에다 써야 되고 이쪽은 이쪽에다 써야 되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치수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는 인출선 한번 보자 하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이곳에다가 배령나무라고 써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인출선을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면 내용을 자체 설명 기입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선으로서 조경 설계에서는 수목명 먼저는 수량이 나와야 돼요. 예. 번수가 먼저 나와야 되고 수목력 그 다음에 규격이 나온다는 것은 규격은 이제 밑에 부분에 기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뭐라 했어요?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한 도면 내에서 인출의 굵기와 질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고 긋는 방향과 기울기가 통일돼야 된다. 다른 나무를 표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표시하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번에 각도가 같게끔 이렇게 표시한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각도가 90
100도로 할 것인가, 뭐 60도나 120도로 할 것인가, 이것은 한 도면에서 같게끔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출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부호 및 표준법에서 제도의 기호에서 나왔어요. 자, 이것은 이제 그 수목 표시는 아주 단순하지요. 밑에 그림을 보시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다? 그냥 오늘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러 하면은 한렵수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각이 주어져 있으면 침엽수적인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제 교목이고, 여기에 안에서 이제 수간을 표시한다든가 하는 거, 또 이런데 이제 그림자를 주어진다든가 이러한 공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사용한다? 온형 템플릿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목 기호는 이제 처음에는 좀 평편하게 쉬운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좀 어려운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목 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간목도 수목이니까 온으로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그 수목의 그 온호라는 것은 어때서 온호로 나오냐면, 나무가 자랐을 때 그 나무의 생김새를 어떻게 한다? 생김새의 수간폭을 그려 넣는 것이 이제 우리 제도거든요. 설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도 커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것은 안 되네요. 동그라미가 여러 개 가운데 부분만 흐트러진다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러한 모형이 이렇게 변하겠죠. 그죠? 간목 표시는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굳이 우리가 백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백나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죠? 동그라미를 100개를 칠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간목 표시는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간목 표시뿐만 아니라 뭐 지피식물, 동굴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지피식물은 이제 대부분 뭐 우리 잔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음 모습으로 이제 표시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평면도일 때죠. 자, 그래서 온형 템플릿을 사용해 가지고 온을 그린 다음에 한다, 그 안에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목은 굳이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수목의 수량만 제시하면 되겠다. 그래서 쥐똥나무를 이렇게 심었다 하면은, 그 다음 이렇게 심은 것이 만약에 해양목이다 하면 서로 인출선을 빼가지고 기재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주죠. 그죠? 수량, 그 다음에 수목명, 그 다음에 규격, 이렇게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용 시설물 표시로 가 보시자 하면은, 간목 표시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온형 템플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표시하는 거 했는데, 먼저 그 시설물 표기법 한번 보시자고요. 정자라든가 퍼골라라든가 벤치라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기억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면 표시 기호 중에서 석재라든가, 그 다음에 철재라든가, 그 다음에 벽돌 일반, 블록 벽돌, 지반, 단열선, 테라코타나 타일, 지금 자갈, 이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 밖에 이제 표시 방법에서는 수목과 구조물의 표시 기호 외에도 도면에서는 방위표와 축적을 표시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 정리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표제란이 있을 거예요. 표제란을 만들게 될 거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이제 방위 표시, 거기 보면은 이제 도면은 이제 북쪽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방위 표시 북쪽을 표시하고, 축척 막대를 그려야 된다. 축척 막대 이제 크게 그리다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대 몇으로 스케일을 몇으로 썼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제도 순서 한번 보시자 하면은 실물 제도에서 나타날 때는 비율을 축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예, 축척이라고 그래요. 자, 배척은 실물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실축은 실제 크기로 그는 것이고, 우리는 축적, 다시 말해서 100이나 600대 1로 또는 10분의 1로라든가 50분의 1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는 하죠. 대부분 보면 이제 제도 용지의 크기에 맞춰서 실물의 크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배척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은 거,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을 그릴 때는 배척을 그릴 것이고, 실척은 뭐 우리 그 제도 용기가 만일에 420이다 하면은 420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릴 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적 결정하게 되면은 이에 맞는 도면의 크기를 결정하고, 도면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도면의 정리, 보관, 관리, 편리성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도면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도면을 구겨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가 않죠. 축척은 도면마다 기입하는데, 같은 도면 중에서 다른 축척을 사용하여 그릴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마다 다 축척을 써 넣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쇄도를 그린다 하면은 이 지면에 있는 도면은 1대 100으로 그렸고, 여기 상쇄도는 1대 10으로 그렸다 하면은 다 어떻게 한다? 축척을 그려 넣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작은 축척일 경우에는 막대 축척 표시가 용이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의 윤곽선. 우리는 도면에 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자,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도면이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트레이싱 페이퍼 또는 뭐 A2 용지나 A3 용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윤곽선을 둬요, 윤곽선을. 우리나라 도면법에서는 이렇게 윤곽선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10mm로 한다. 그 다음에 이쪽 왼쪽은 25mm나 또는 10mm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5mm로 할 때는 철을 할 경우, 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왼쪽에다가 25mm를 둔다. 근데 요즘 철 거의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mm만 띄우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표제란은 오른쪽 상하로 길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뭐 왼쪽 하단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도면의 하단에도 넣을 수 있어요, 표제란은.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이 표제란에는 이제 도면명이 공사명이나 도면명이나 아니면은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목 수량표나 시설물 수량표나 또는 축척, 그 다음에 도면차, 일자, 도면 그린 사람, 이런 것까지 다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제란에는 뭐다? 공사명, 도면명, 그다음 법내, 추척, 설계자명, 도면명, 설계 일시 등을 어디다? 이 표제란에다가 꼭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면 내용에서 배치 균형에 질서 있게 해야 되죠. 자, 만일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표제란을 넣었다 하면은 여기에 정중앙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같아야 된다.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정중앙에 넣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도면의 크기 결정하고 윤곽선이나 표제란 위치를 설정한 다음에 이에 알맞는 도면을 배치하고 도형의 크기와 여백을 배치 조정한다. 그렇다 하면은 이럴 때는 만일에 이 부지가 이렇게 길어요. 그럴 때는 이때는 표제란을 밑에다 두고 그 부지를 이렇게 그려 넣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때는 표제란이 밑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이제 제도 한번 보시자고요. 제도는 도면 위에 위치에 정해진 거,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다시 연필로 도면을 완성하거나,
섀도우 잉크로 그린 다음에 표제란을 기입하여 완성시키는 이러한 것이 있다. 어쨌든 뭐 도면은 그 균형에 맞게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로 시험을 보는데 그 도면을 이제 EH로 만일에 그린다고 그러면 희미하게 보여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년필로 이렇게 그 잉크 매긴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청사진이라는 것을 띄었어요, 청사진. 지금은 이제 복사 뭐 이렇게 하죠. 스캔 받아가지고 복사를 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제 청사진을 띄우기 위해서 도면을 그리고 아주 가는 뭐 0.2H 정도 되면은 굉장히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년필 잉크 매기김을 해도 두 선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걸로 썼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 다 뭐 상관없는데 이제 설명했어요. 현척, 배척, 축척, 그 다음 배척. 노스케일이 있어요. 비례척이 아닌 임의로 이렇게 축척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노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쓸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도 연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도 연구는 자 T자 요즘 안 써요. 근데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삼각자는 있잖아요. 요 삼각자는 지금 30도, 그죠? 그 다음에 60도, 90도 이런 삼각형이고, 이건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삼각자는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의 것을 저는 권장하죠. 이게 방한 삼각자거든요. 우리 도면을 그릴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좋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미리 준비하실 분들은 뭐라고요? 방한 삼각자를 이거 30cm짜리예요. 다 50cm짜리는 나오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50cm 자 중에서도 이렇게 센티미터가 정해 안 돼 있는 이제 무통이 있거든요. 아무 글씨도 안 새겨지는 거. 그것하고 이 삼각자하고가 있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삼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각 축척 바로 이거죠. 스케일바라고 우리 많이 하죠. 예, 이것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100대 1에서 600대 1까지 축척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사시면 돼요. 이게 이제 50 단위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쓸 때가 있는데 그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뭐 시험 보기 위해서는 전부 이 정도 쓴다 보시면 되겠어요. 스케일바 뭐죠? 자, 이만큼이 200대 1로 그려졌다. 예. 그런데 내가 300대 1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300대 1로 계산해서 넣는 게 아니라 스케일 바에 여기는 1대 500이네요. 여기는 20으로 돼 있어서 이건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는 거네요. 이건 뭐 배척 그리는 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200대 1로 이만큼을 그렸는데 300대 1로 오니까 얼마가 돼요? 한 요만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비례적으로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스케일바 사용한다, 스케일 축적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템플릿 이거죠. 바로 어떤 모형을 그리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는 지금 원형이나 육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세모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형태에 따라서 막 원형만 쭉 나와 있는 거, 삼각형만 쭉 나와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것만 선호하고 있거든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걸로 해결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2차 시험 준비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가서 시장 보지 말고 그 프로 뭐라 그럴까? OT라든가 첫 번째 화면 거 보고 나서 구입하시면은 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영자 뭐처럼 생겼어요? 구름처럼 생겼나요? 예, 이렇게 구름처럼 생긴 것을 운영자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사용할 때 컴퍼스를 가지고
그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때는 운영자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곡선자 이 속에는 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1m 정도 되는데요. 자유자재로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만일에 지금 타원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자유곡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 도구 한다 하면은 연필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샤프 쓰시겠죠. 그죠? H수가 클수록 어떠다? 단단하다. B수가 클수록 어떠한다? 진하고 무르고 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 쪽으로 간다 하면은 대부분 뭐예요? 스케치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H 쪽으로 간다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제도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 굵기는 0.3, 0.5가 있고, 그 다음에 0.7, 0.9, 그 다음에 제도용 샤프 연필을 넣는 2mm짜리 이게 이제 그 홀더라는 거거든요. 연필 홀더, 연필 심을 끼우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뭐 쓸 때 보면은 이제 홀더 쓰시는 분도 계시고 0.7이나 0.9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크게 그 상관없어요. 예. 굵은 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서 그 만년필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예. 지금은 이제 복사 유지가 되니까 그렇고 청산이다 하면 지금도 연필 그 만년필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그 밖에 이제 템플이 없을 경우에는 언어를 그릴 때는 이제 컴포스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 뭐 지우개 판도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섬세한데 지울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른종이 켄트지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트레이싱 페이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도에 사용되는 투사법 해가지고 평면도 보시면은 물체를 수직으로 내려다보는 것을 가정에서 작동한 것으로 모든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다? 도면이다. 평면을 보고 입체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동선 패턴 토지 이용 구분이라든가 주의 식재라든가 여기에 이제 뭐 식재 평면도, 그 다음에 구조물 평면도, 대지 전체를 구성해 보여주는 배치도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뭐 구조물 또는 시설물 이렇게 나눠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평면도가 모든 도면의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재 평면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목의 위치, 종류, 수량, 규격 등을 나타내고, 식물 평면도의 수목의 일정한 간격으로 기호를 표시해야 되고, 수목의 규격은 수고, 수간폭, 흉고, 직경, 근원, 직경 두 개는 뭐였어요? 센티미터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타내고, 누운 향나무와 같은 경우에는 수간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수고와 수간폭은 메타, 흉고 직경하고 근원 직경은 뭐다? 센티미터를 적용하고 있다. 자, 인면도하고 단면도 하시는데, 인면도는 자,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자면은 있잖아요. 자, 인면도는 나무가 이렇게 있다 하면은 뒤에 나무도 다 그려져요. 뒤에 나무도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은 다 그려져. 근데 단면도는 앞에 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단면선에 갔다면 두 개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만일에 집이 있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때도 집까지 그려주지만은 단면선에 걸리지 않았다 하면 단면도에서는 뒤에 걸리지 않는 단면선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면도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 물체의 수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면을 그리는 거고, 평면도에 관련돼 보면은 입체적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면도는 평면 같은 축척을 이용해서 같은 축척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에서 좌측면도, 우측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절을 그린다 하면은 앞에가 정면도죠. 그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좌측면도 뒤에서 그리는 것을
면도 해가지고 인면도는 이렇게 4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단면도는 구조물의 수직적으로 자린 것만 그 도면에 나타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도면이었죠. 이러한 도면에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여기에 잣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여기에 집이 있었다고 한다 하면은 단면선이 이렇게 갔고 단면선이 그러면 단면도는 이 두 나무만 걸렸으니까는 해주는 거고 인면도는 여기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이 두 그루하고 또 그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세 그루까지 그어줘야 되고 집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까지 그려주는 것을 우리는 정면도라고 그런다. 이렇게. 자, 인면도하고 단면도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도는 어느 일정 부분을 갖다가 이 부분이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이게 만일에 축척이 1대 100이었다고 한다 하면 이 부분만 어떻게 한다? 옆에다 상세도를 그려주는데 1대 10 정도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상세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그 평면도하고 단면도는 이것은 그 공사에서 우리 공사 도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도면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평면도나 단면도에서 상세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시도는 설계안에서 안공되었을 경우 가장에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것인데, 유리창을 통과한 풍경을 보면서 그대로 유리창에 그려낸 것 같은 효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투시도에는 치수와 치수선이 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무슨 치수라고 그럴까요? 일반적인 치수겠죠, 그죠? 예. 왜냐하면 유리창 안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 본 것하고 이 1m 이후에 본 것하고는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점 투시 소실점이 어떠다? 한 개라는 얘기죠. 2점 투시는 2개다. 3점 투시는 어떻게 한다?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점의 높이가 대상물의 높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이제 3점 투시도. 그 다음에 2점 투시도 같은 경우는 물체가 화면에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기선의 수직일 경우에 이제 입체적인 효과가 풍부한 옹근법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서 1점, 2점, 3점 투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하면 해가지고 PP 물체가 투영되는 투시도의 그림면 수평선, 우리 호리젠탈 라인을 해가지고 수평선, 시점, 보이는 위치, 가선을 더한 지반선, 우리 대부분 이제 그 땅에 지금 있는 것을 그라운드 라인 해가지고 지혜를 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심점, 인면도의 위치, 그 다음에 소실점, 소점, 그 다음에 입점에서 관찰자가 서 있는 위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아서 그냥 동동 발을 구르는 그런 애가 있는데 참고로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치 요즘 많이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은 보면은 이것도 가상투시 작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연 그대로 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는 가상투시의 작도법에 의하지 않고 그냥 실제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이제 거의 뭐 완공했을 때가 가능하고 그래서 요즘 좀 많이 안 쓰는 거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조감도는 어떻게 해요? 새가 날아가는 위치에서 본 그림이란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공중에서 보라보는 거고 거의 보면 이것도 실질적인 표현함으로써 공간 구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다 이건데 이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조감도를 그렇게 그려 놓죠. 그러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투상법 해가지고 물체의 각 면에 투상면을 나란히 놓고 투상하는 것이고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도면에 정확히 나타낼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투상법은 그린 도면에 정투상평도라고 하며 정투상법에는 삼각법, 일각법이 있고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서는 정투상은 삼각법에 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시험은 암만 해도 이러한 포인트를 찾아낼 것 같고 정투상법은 사용되는 세 개의 기본 투상면을 입하면, 평하면, 측하면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하면은 물체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쪽으로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투상하는 것이고 입하면 투상하는 투상법의 정면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정면도는 물체의 모양이나 크기라든가 기능을 가장 잘 되는 그러한 투상법. 우리 그 인면도 얘기했을 때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평면은 이제 물체의 위쪽에서 수평으로 내놓는 그러한 투상을 보시면 되고, 측은 이제 물체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서 봤을 때 나타내는 그러한 투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혹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들이 도면 그리는 것을 그리게끔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론 시험에 대비하는 것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평면도면 평면도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고 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재라든가 이러한 것을 표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평면도 그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언제예요? 2차 시험을 보는 준비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면도가 뭐다, 인면도가 뭐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참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 달 때 너무 심하게 다시는 분도 계셔. 그래가지고 내가 가끔씩 충격 먹을 때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많이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 지금 설계의 첫 시간은 도면이나 이런 구성법을 얘기해 준 것이지 도면 그리는 법을 주는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서는 강조했던 부분은 잘 출제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